조금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그 질문하기 좋은 책이 있을까요? 질문하기 좋은 네, 책. 초등 저학년의 책이 네네. 질문하기에 괜찮을 법한 어떤 책의 리스트가 혹시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제가 저학년 책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뭐 이마주 출판사의 철학 동화라는 책이 좀 있어요. 철학 동화? 네네. 저는 어려도 철학 동화들이 질문 던질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림책을 어른들이 많이 읽는 이유가 이 행간의 틈들에서 우리가 질문 던질 게 많아서 그림책이 요즘에 좀 대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성인 그림책, 동화. 네. 근데 이마주의 책 보면 철학 동화라고 이렇게 10몇 권이 나온 게 있어요. 지은인가요? 아니 출판사. 출판사? 이마주 출판사가 출판사에 이마주예요? 철학 있긴 한데 제가 어쨌든 철학 도서 뭐 동화 뭐 이렇게 치면 외국 도서들인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해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제가 그 초반에 아이들이 좀 없을 때 좀 저학년 아이들하고 이 책을 갖고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걸 뭔가를 내가 결과물을 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대화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짐을 많이 던지면서도 늘 글을 한 편 써내야지. 결과물에 치우치면 네, 또 맞아요. 이게 진행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 나눌 거리가 되게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이게 시리즈 이로 네, 나와 시리즈예요. 있어요? 근데 시리즈인데 저는 대부분을 다 좀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마주 출판사. 그래서 어린아이들 책이라도 좀 이 사고를 좀 틀을 깨줄 수 있는 철학과 네네. 관련된 도서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럼 어른들의 책은 또 어른들의 책은 뭐 더 잘 아시잖아요. 아유 네네. 저 뭐 네. 저 근래 읽었던 파우스트 너무 좋던데요. 네, 애들하고 대화를 너무 잘 나눠가지고 저희가 철학적인 질문이 안 되는데. 네, 그 신의 존재가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그럼 나는 신을 뭐라고 정의 내릴 것인가. 이 신들이 개입을 한다면 우리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러면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사탄이잖아요. 마귀와 신은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럼 이 마귀와 이 천사는 어떻게 개입이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과 정리를 해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를 아이들이 책에서 다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찾아내지 이 못해. 방송 보고 또 초등 저학년을 이 책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청소년. 초등학생은 아까 제가 이마주 요 철학책. 그 이야기는 어른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의 존재라는 것은. 이게 청소년이 가능하다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질문은 제가 던졌지만 내용의 정리를 하고 그 정리에 근거를 앞에서 찾아내더라고요.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그 신과 메피스토펠레스가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이걸 한 번 더 읽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답이 다 숨어 있어요 하면서 근거를 다 찾아내더라고요. 우와 대단해. 제가 그 경제 쪽 이런 거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나 아니면 주식 전문가들이 결국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의 근거를 충분히 될 수 있어야 그게 나중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게 피드백이 돼서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연습이 사실 시작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고 그렇죠. 그 연습이네요 결국. 그렇죠. 근거를 찾아내는 게 솔직히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글이 이제 조금 이게 난이도가 낮다고 보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 이유만 돼요. 자기 이유를 대는 거에 대한 근거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거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은 막 글이 조금 허술하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질이 좋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읽으면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책에 우리 대부분 이제 줄거리를 독후감 쓸 때 대부분이 느낀 점 중심, 그죠? 근데 내 생각을 느낀 점을 이만큼 쓰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근거로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 느낀 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난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본 거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잘 이해가 잡아내시네요. 되네요. 그 저희 딸아이가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보면 반드시 2-3 정도의 예를 반드시 들어야 되지 제대로 된 에세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내 것도 들어가야 되고 작가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한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논문 찾을 때 근거 찾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 또예요. 생각인데 잘못하면 이게 그거잖아요. 인용이 아니라 사이비잖아요. 네, 이게 표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찾고 내 생각을 넣어서 이게 표절이 되지 않고 인용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근거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거가 한 20%, 내 생각 한 80% 정도?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대8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5대5 딸내미가 로 이제 가죠. 글을 쓰는데 그걸 이제 한 1학년 때부터 썼으니까 처음부터 줄거리를 저걸저걸 느낌만 쓰는데 정말로 느낌만 쓰는 거를 너무 그것만 계속 하는 건데 근거를 쓴다고 쓰는데 하나도 근거가 아닌 근거. 맞아. 근데 그걸 잡아주려고 하다가 글을 이건 안 시간이 쓰게 되는 지나야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설공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사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린 사공주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 생각하는 논리적 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냐하면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겠거니 했는데 10살이 되어도 그 왜냐하면이 별 발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적 근거 같은 그 주관적 근거에도 살을 붙여주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딸이 뭐라 하셨다고요? 뭐 사공주, 백설공주가 아니고 우리는 사공주다. 왜냐하면 누구랑 우리는 사공주다. 뭐 이렇게 숫자를 사로 쓰는 백설- 거죠. 내가 살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아까 안 하셨어요? 친구가 네 친구가 명이 4명이기 때문에 아. 뭐 이런 식으로 백설공주에서 사가 어떤 개연성을 가지는 거죠? 개연성이 없더라고요. 그걸 그냥 물어보셔야죠. 공주에만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없어요. 개연성은. 아, 그렇구나. 근데 왜냐라 하면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게 근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본인이 개연성이 없는데 나름대로 본인 수준에서는 왜냐하면이 맞는 거지. 아니, 근데 애한테는 이게 그 공주란 단어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공주이기 때문이라 했으면 이 백설공주에서 이 사공주가 나오게 된 나름의 맥락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근거라고 믿지 않지만 자기는 개연성이 있을 거란 그 개연성을 정확하게 집어주는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좀 해주시죠 질문을.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어떤 느낀 점을 쓰고 나면 슬퍼요, 속상해요 이렇게 느낀 점을 제일 많이 써. 그죠? 그치 슬프지. 뭐가? 제가 늘 물어요. 뭐가? 그래요. 슬픈 건 내 느낌이야. 왜 슬퍼? 제가 늘 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슬퍼요. 그러면 너는 이럴 때 슬픈 점, 너는 이런 슬플 때 어떻게 해? 그치? 이 주인공은 어떻게 했어? 그치? 그거를 다 쓰면 돼. 써보자 이렇게 해요. 일단 말하면 써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유가 있네. 그 개연성을 2번, 3번 물으면 관도 그만해. 뭐 이럴까봐 못 물어보네. 그렇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꾸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나마 하던 것도. 네, 그거는 이제 특검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해결하셔야 될 부분. 그렇죠. 저는 이제 엄마는 안 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들은 좀 개혁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참 근데 특별한 사례가 한 명 있어요. 네. 저는 코로나가 정말 싫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하고 먹는 걸 못 먹는 게 제일 싫어요. 저희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수업들이라서 저는 항상 이렇게 먹을 게 한 거 있었거든요. 이게 수업 시간 애들이 안 되면 늘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대신 글 쓸 때는 좀 못 먹게 해요.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 글 쓸 때는 싹 치워버려요. 근데 얘기할 때는 되게 발상을 좋게 하기 때문에 저는 먹는 거 되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괜찮다. 먹으러 와도 되니까. 네네네. 저는 먹는 거 아무렇지 않게 음료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막 이래서 먹을 때는 늘 얘기할 때 먹어요. 먹고 나서 글 쓸 때는 조금 치우고 왜냐면 집중도 때문에 치우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늘 보내시는데 이 친구가 되게 이제 요즘에 가진 청소년들의 이제 어려움인 그거죠. 무기력. 무기력. 진짜 무기력 많아요. 진짜, 무기력해서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작은 걸 주는데 안 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오긴 오네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하다가 끝내는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오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었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안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막 나눠보니까 어머니는 학습을 하러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책이라도 읽고 가는 거에 만족이셨던 거예요. 제가 제 기준이 높았던 거지. 나는 뭘 하고 가야 된다. 결과물을 네. 글을 좀 써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또 어쨌든 그런 수업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어머니 기준치와 내 기준치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저와 아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업을 다시 재개했어요. 다시 했군요. 네, 다시 재개를 하고 인원이 이 친구가 이제 다른 한 친구가 들어오면 2명이 되면서 인원이 작으니까 제가
그 친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왔다가 코로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둔 친구여서 먹는 걸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토요일 아침 9시 오거든요.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죠. 근데 왔는데 계속 물어봐. 그쵸. 안 되죠. 그래서 코로나지만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만두를 엄청 구워서 먹였어요. 만두를 뭐 이만큼 구워가지고 먹이고 젤리를 뜯어서 먹고 먹이면서 했거든요. 이 친구가 느낀 거는 이 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구나를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고학년인가요? 네. 큰 친구인데 그래 역시 그래 아이다. 결과 그래 뒤에다 뭐 중요하노. 먹이고 보자.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코로나 정말 사라져서 우리가 좀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진짜 맞아요. 근데 무엇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항상 평소에는 쓰면 전 항상 글을 쓰고 나면 볼 때 항상 읽어봐라 하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자기가 쓰면 수정 안 하고 그냥 읽어요. 근데 그 만두의 효과가 정말 먹고 난 다음에는 수정을. 먹고 난 다음엔 제가 한번 읽어보려니까 잠깐만요. 조금 보완해서요. 수정에 힘이 생겼네. 네, 보완해서요. 그러고 이제 씹으면서 뇌가 깼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씹으면서 뇌가 깼다기보다는 마음을 깨웠다고 마음을 봐요. 저는 깨웠다. 마음을 깨웠다고 봐요. 마음을 깨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지. 제가 수정하라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쓰다 완성된 듯 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중간에 전 잘 물어보진 않아요. 마침표가 찍은 듯 할 때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보면서 이게 조금 그런가 잠깐만 조금 보완 더 하고요. 그러고 이제 만두를 또 2개 먹었어. 먹고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2번을 물어봤는데 2번 다 보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한참 더 지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읽어보는데 어느 정도 약간 우리가 정리한 거에 맥락을 맞춰서 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선생님이 노하우. 제가 보기에는 만두에 뭘 넣으셨네. 생각해 감성제. 만두에 사랑을 넣으셨네. 애민 정신. 왜냐면 이거 학생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학생 절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먼저 이걸 못 구워줬을까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태도가 조금 변해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통화를 했죠.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 선생님 만두 구워줬어라고 하는데 그냥 뉘앙스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준다는. 남자아이죠. 네. 근데 저 평소에 관심 많았는데 이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아쉬웠던 건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이제 확인을 받고 앞으로도 그냥 코로나지만 저는 제가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 너무 조촐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날 뭐라도 구워보려고요. 토요일도 여기서 수업을 하시나요? 네네네. 뭐라도 이제 저희 토요일날 오죠. 뭐라도 이제 저희도 구워서 만두를 좀 다음에 오시면 담아가지고. 만두에 사랑의 만두. 우리도 글을 잘 쓰게 되지 않을까? 여기 정신 좀 파인애플도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담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도 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속상한 거. 그래서 좀 많이 먹이시고. 네. 그러니까 그 질문하기 전에 항상 애가 좋아하는 사탕을 입에 하나 넣어주면서 질문 하나에 한 개씩 넣어주면서.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머리엔 좋으나 몸엔 나쁜 걸 한 개 먹이가면서. 네네네. 뭐 그건 평소에 주지 마시고. 사랑을 담아야죠. 거기다. 네네. MSG 좀 담으시든지. 그래서 조금 요 케이스도 이제 하나를 제가 그냥 질적인 수업을 하겠다고 갔던 방향에서 하나를 깨주는 이제 맞아요. 케이스여가서 말씀을 좀 드리는 천천히 가면 거예요. 어때?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저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였던. 제가 질적인 수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너가 안 해주면 어떻게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친구에게는. 그런 히든 거. 카드가 일단 만두. 네. 먹는 거, 먹여야 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사람은 있거든요. 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청소는 무조건 먹여야 돼요. 편의점 가서 3,000원만 쏘시면 이 아이들이 별별 말을 다 해요. 네, 저는 항상 싸다. 저는 기준점이 항상 3,000원이에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가면 기준 가면 저는 무조건 3,000원 안에서 다 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00원이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한 2개, 3개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2+1이 있기 때문에 한 친구가 거래만 잘하면 하나를 더 얻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좀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정말 물이 있는 아이들은 편의점에 가서 3,000만 쏘시면 그 아이들이 메뉴를 쫙 가져와요. 그러면 이 서로 간에 뭐가 생깁니까? 대화거리가 생기죠. 의논하는 거죠. 그렇죠. 나 이게 2+1인데 이거 한 개 줄게. 너 그거 한 개 줘.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저는 또 슬쩍 얹죠. 야, 요즘에 편의점 인기 있는 거 뭔데 가져와봐. 나 3,000원 있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은근슬쩍 하나 얹어주면 저를 잘 설득하는 아이에게 하나를 얹어준다든지.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아이들하고 편의점 가는 거 되게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초등 고학년 아이들도 좀 이렇게 사줄 때 다른 거보다 편의점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에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 못하는 거. 그래서 물론 질문을 잘하는 거는 훈련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개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이는 거, 접점을 높이는 거. 근데 우리는 늘상 뭐 책을 읽거나 뭔가가 알아내야 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꾸 알아내고자 하는 그렇죠.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질문과 취조의 차이는 이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무언가를 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알아내리라. 그렇죠. 질문을 가장한 치조.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는 나한테는 별로 질문 안 해. 왜? 궁금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궁금해하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것까지 궁금해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좀 또 썰을 풀죠. 부모란 이러면서 부모란 미안하지만 부모란 나도 우리 엄마한테 별로 이런 거 안 물어본다. 그렇지만 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어쩌겠니? 조금만 이해해줘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물어보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빈도들을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 거. 그래야 내가 정말 다양한 질문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아이가 깊어진 생각을 들으면 나도 깊어진 질문이 그냥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질문을 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질문이 내 머릿속에 늘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네. 그냥 지시사항만 있죠. 네. 그쵸. 질문 있죠. 오늘 뭐 하고 놀았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게 성적이 지시잖아요.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렇죠. 지시사항이죠. 질문이에요. 지시죠. 그러면 책은 애가 이만큼 이렇게 읽어야 얘기하는 된다. 거죠. 엄마. 성적은 이만큼 나와야 된다. 그렇죠. 엄마 이번 달 실적 얼마나 올렸어? 엄마 블로그 몇 개 썼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아들이 계속 저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니가 똑바로 해. 이씨. 네, 저는 그거 물어볼까봐 잘 안 물었거든요. 엄마 성적표 좀 가져와봐. 그러면 나 내밀 거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예민한 거 잘 안 묻는 편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역으로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나 내가 어떨까를 조금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조금 컸기 때문에 청소년 이상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것이 제가 내한테 질문해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를 조금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상호 질문할 수 있는 계속 하시네. 상호 질문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됐으니까. 그게 상당히 아이지만은 한 개인으로 존중하고 있는 태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엄마들이 이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묻고 내가 마음대로 쏟아내고 한데 그 아이를 옆집 아이라 치고 아니면 누구네 집 아이라 치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아이니까 마구잡이로 질문하고 너무 날카로운 질문도 해버리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날카로운 일단 질문. 기본적으로 질문이 난이도가 어려우면 안 된다고 좀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질문부터 서서히 하면서 뭔가 난이도가 있을 때는 또 그 질문대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평상시에 전혀 질문 없다가 질문만 하면 일단 난이도가 높아. 네,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생활 속에서 애들이 계속 해야 너무 훅 되겠죠. 들어온다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인끼리 그렇게 훅 들어오지 않잖아. 근데 아니, 아이한테는 너무 훅 들어오죠. 그렇죠. 아니, 집에 안 들어오다가 책 갑자기 읽기도 들어와서. 좀 이제 책 좀 아무래도 동화책을 잘 직설적인 읽으면 게. 바로 어른 책을 딱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난이도 조절이 안 되는군요. 네. 근데 저는 책은 어른 책은 그냥 쑥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들 나이에 맞춰서 자꾸 책을 추천해 주는 건 전 좋다 보진 않거든요. 어려운 것도 읽어보고 쉬운 것도 읽어보고 그림 있는 것도 읽어보다 보면 그런 것들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운 책을 일부러 줄 때도 있어요. 읽어내는데 목적을 두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 근력이 좀 생겨요. 내가 이만한 책
뗐다 할 때 보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 모미님 눈빛이 반짝반짝거렸어요. 맞아요. 어른 사람 줘버리라. 네, 왜냐면 이 책을 뗐다, 근데 그 대신 뗀 책인데 아무도 모르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조금 자랑질 할 수 있는 책.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질이 될 만한 책이 중요해요. 각이 나오는 책. 네, 그렇죠. 아시죠? 일단 벽돌책. 네, 벽돌책이면서 누구나가 다 알고 저거를 알고는 있지만 읽을 수 없는 책을 내가 완독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완독. 내용은 잘 몰라도 한번 돼요.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일단 완독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인도 필요해요. 성인도. 네. 완독했다는 거. 그리고 그냥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엄마하고 얘기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엄마도 그 벽돌책 읽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워.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첫째 네가 읽었으면 나도 읽었다는 데야지. 그리고 얘기 나누는 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나누시면 돼요. 우리가 책을 읽었다고 책의 내용을 다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 개. 한 개 나누고 그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만 한 번만 던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 생각과 내 생각만 합치면 우리는 함께 읽은 생각에 대한 관점이 두 개 생기죠.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책 읽었다 하면서도 읽은 근거로 요것만 얘기하면 돼요. 내 의견 얘기하고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도 이래 얘기하더라 하면 근거가 되는 내 예시와 엄마 예시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거 논문 아닙니까? 맞죠? 이게 몇 개 모이면 논문이죠. 그렇죠. 네.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하나 물으면 3개 되고 이렇게. 오늘 다 이제 논문을 또 돌입하는 시간으로. 나 진짜 생각했어요. 내가 논문 쓰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듣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쓰셔도 돼요. 멋있습니다. 이번엔 박사학위 도전. 오, 그 멋지세요. 조금 멀리 보는. 근데 한 번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그런 하실 것 생각이 같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복돌책 읽는 게 왜 중요하다면 이 책 읽을 수 있네. 되면 다음에 벽돌을 잡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한번 맞아요. 넘어본 산이니까. 감이 잡지도 못하죠 대부분 그렇죠. 다. 네. 그러니까 조금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문고 넘어갈 때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 대신 이런 문고책 넘어갈 때는 다른 책의 양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매일 한 권 읽었다면 문고책은 일주일에 한 권. 그래서 읽는 양은 매일 내가 여기 조그만 책 읽었던 만큼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책 한 권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아이들에겐 그 문고책이 벽돌책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어디 가서 약간 자랑질 할 수 있는 제목 이거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좀 아는 책들을 얘기를 해줘야 그래 어디 가서 조금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다음에 책이 읽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네임이 있는 책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이겁니다. 애들이 자랑질 할 만한 거. 네. 이런 게 본인의 스펙이길 어른도 자랑질 원하죠. 하고 싶어서 벽돌책 한 3개씩 끼고 다니는데 뭐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홍길동 수업하는데 애들이 홍길동 책을 아무도 안 읽어봤다 하더라고. 이번 수업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고전을 거의 이제 번역해놓은 책을 봤는데 그 전에 동화책도 많잖아요. 네. 아무도 안 읽었대. 5학년인데. 그러니까 읽었을 것이다 예측되는 책도 안 읽은 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좀 읽혀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 문제도 있어요. 너무 옆에서 많이 들어놓으니까 사이드로 홍길동에 대해서 대충 줄거리를 읽지 드라마도 않아도 다 많이 하고. 알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읽을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확실히 조금 안에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다른 다른 부분도 있는데 있고 각색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 나니까 스토리 중심보다는 이런 책들은 배경, 시대적 배경 이런 걸 더 많이 집중해서 왜 서울이 되고 서울은 왜 그렇죠. 서울과 한문이 서자와 못하는가. 적자의 차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더 많이 하면 이제 배경이 들어가게 될 때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학년 아이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걸 이 현대 바꿔서의 경험으로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느껴요. 그러면 이걸 아이가 이해했다는 걸 인식을 하려면 그랬던 경험 있으면 주변 친구나 너 이야기 한번 해줘 하면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맥락이 맞으면 이 아이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항상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는 거죠. 어느덧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진짜 질문의 노하우 정말 노하우 없는 노하우였어요. 우리는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네, 없는 걸로 하고 각자 한 마디씩 하시고 실컷 오늘 질문 시간 얘기했는데 끝내시죠. 질문할 게 없네요. 네. 질문 얘기 1시간 반 했는데 질문이 없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네. 저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 질문은 요걸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그 책을 갖고 아이들과 나누잖아요. 그 어떤 책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애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이 책을 갖고서는 이렇게 애들이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 또는 이런 대답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조율을 해주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응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개론적인 얘기를 네. 해주셔서 이 뭐라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고 개론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약간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짚어주는 느낌. 특히 여기 제 옆에 지금 파우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 이러고 봐서 저도 이 책 안 읽었거든요. 이 그럼, 책에선 다음 달 내용인가요? 지금 하실 네, 말씀이? 그게 네. 근데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아주 쉬운 책, 어떨 땐 파우스트 같은 책, 정말 벽돌 책, 이런 데서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어떤 대답을 했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들 이렇게 듣다 보면 아주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가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학년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 할 때 이마주 철학 동화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동화책 하나를 가지고 네네, 그 좋을 것 다음 주에 같아요. 사례도 얘기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실예를 한번 다뤄보고 네, 방금 예를 제가- 들면 그 내용의 문구를 누군가 낭독을 하면 여기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각자 한번 해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마주 출판사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했더니만 그새 바로 검색하셨군요. 생각 브릿지가 네. 바로 맨 처음 글에 뜨더라고요. 진짜? 네. 저 봤어요. 올라오고. 그 출판사는 여기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좀 받으십시오. 광고료 받으십시오. 네, 바로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철학 동화를 우리 다 안 읽고 와도 되죠? 네, 그거는 얇은 책이라서 안 읽고 오셔도 되고요. 충분히 여기선 바로 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그때 책 한 권 하고 그리고 나눴던 사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업을 할 때 쓰는 것들 이제 여기 계시는 패널분들께서 직접 이제 말 그대로 수업을 해보시는 형태로 조금 준비를 네,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면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실천편이네요. 네, 네, 네. 재밌겠습니다. 실례로 해보는 걸로 네, 렌즈 네. 데리고 하겠습니다. 와도 되나요? 삐 자본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지만.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정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질문의 바다에 노를 져서 가지만 항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항구에 닻을 내릴 때가 있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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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오늘 다들 수고해 주셨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